뭐 조개인가요? 조기? 예, 조기 와. 조기조림입니다. 여기 집 맛있어요. 떠주세요. 안 오면 됐고 이제 이렇게 누룽지까지 먹었는데요. 압력솥 밥 해가지고 한번 떠주세요. 이거 맛있겠다. 이 10,000원의 행복입니다. 만 원의 예, 행복이네, 10,000원의 진짜. 너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경제, 이 부동산 아파트 이 소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전해들은 광주의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소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사이에서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개발, 신가 재개발 소식입니다. 이 가장 기대됐던 사업지 중에 한 곳.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사업 부지 자체도 굉장히 넓고 이 조합원 수도 한 1,500~600명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아왔습니다. 현재 조합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비대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양쪽 다 이 조합 사업 잘해보자라는 기본 취지는 똑같았는데 그거를 지내오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과 갈등 또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4분 5열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체 시공사 선정 이걸 놓고 첨예한 갈등 예상이 됐고 현재는 이번 주 토요일 이 조합장 해임 여부를 놓는 임시총회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합원분들 몇 분 만나고 왔습니다. 뭐 제보도 주시고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이 상황이 좀 이제 복잡 미묘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왔는데 아마 조합원들은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심 걱정 또 실망, 이 뭐 조합장님에 대한 그런 뭐 실망감들도 좀 그 분노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체 시공사 선정 다들 지금 이제 불발이 됐고 이 나머지 하나 또 현대산업개발 카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업장 학동 4구역 그리고 화정 아이파크 이 사업들 자체를 놓고 광주에 또 여력이 있나 없냐를 놓는 그런 논쟁들도 나오고 있는 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오늘 7월 제가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의 이주비, 이 신가주택 재개발 이주비 대출, 그리고 사업비 대출, 이 건이 굉장히 큽니다. 한 건당 1,450억, 또 2,200억, 그러니까 수천억의 사업비 보증이 7월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들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오는 상황이고 조합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 반대 비대위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조합장 하는 일에 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이제 조합적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주에는 형사법이죠. 이 업무상 횡령 배임 관련된 소송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양권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룰 것 같아요. 좀 들여다볼 것 같은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이거는 조금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아무튼 이제 논란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질 조합장 해임 총회 이 총회 아마 광주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이 조합원들도 이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현장 가서 이 상황, 이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소리 들어보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위 쪽 조합원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또 상대방 쪽 조합장 또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죠. 양병만 조합장님 오늘 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제 통화는 안 됐습니다. 또 내일 한번 또 연락을 드려서 조합 측 입장은 어떤 건지 그런 이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 광주 부동산 시장이 정말 힘들구나, 이 어렵구나. 어, 정말 이 신가 재개발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놓고 또 투자하신 분들 한테는 피가 또 수억 원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사업지인데 이 상황 뚜껑을 막 까보니까 예상외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좀 지지부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빠른 착공, 빠른 입주,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많은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원활한 해결책 잘 정리돼서 힘을 좀 모아서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올해 진짜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광주 부동산 시장, 건설업, 제조업, 이 경기 자체가 올해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 이때 나왔었는데 그때만큼 경영 지표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서 실물 경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 우리 가깝게 주변의 상권 동네 나가보면 뭐 식당, 카페, 뭐 상가, 옷가게 장사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 폐업 공실, 뭐 현장 제가 지금 가면서 광주 경제들을 직접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구도심 상권, 광주 충장로, 그리고 구시청 사거리, 전대후문, 또 대학가 상권들 보면 거의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가게가 나오고 있다. 나왔는데 새로 들어가는 데는 없다. 빨간 현수막 임대. 결국은 건물주도 예전에는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고 했는데 현재는 건물주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나가야 되는데 이 공실이 되면 내 건물에 공실이 나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고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악몽을 꾸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상가 건물주의 노후 은퇴 자금들도 상당히 이 메모리 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누구가 고문 제주가 부렸는데 돈은 뭐 대놈이 벌었다는 말처럼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장기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광주역 근처 이쪽 이제 점심을 먹었거든요. 점심. 이제 앞서 이제 영상들 중간에 보시겠지만, 이 식당들 또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이 잘 되는 곳, 뭐 소수, 뭐 빈익빈 부익부, 극과 극, 뭐 상위 10%는 잘 돼요. 잘 되고 줄 서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나머지 이 중간 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대부분 또 안 되고 있는 식당들, 이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은데, 잘 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전통이 있는 거죠. 노하우. 그런 시장만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갔던 식당, 원래 누문동에 있던 오래된 식당, 거기서도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누문동이 이제 재개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곳이 이제 광주역 쪽으로 옮겨서 식당을 차린 지가 2년 정도 됐는데, 오늘 점심 때 가보니까 또 소문 듣고, 옮겼다는 소문 듣고 이 단골들이 다 그쪽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주변 상권을 돌아봤어요. 그 오리탕 거리, 그리고 NC 백화점, 광주역. 광주역도 사실은 이제 기차가 끊겼습니다. 끊겼고, 이 북구의 관문이죠, 관문. 이렇게 이 북구에 이 동서쪽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전대후문에서 충장로, 이 금남로 방향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좀 단절된 이제 그런 이제 광주역. 뭐 역사로 치면 100년이 훨씬 넘은 공간인데 기차가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이쪽 일대가 완전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주변에 상가들, 뭐 김밥집도 있고, 뭐 은행 있죠, 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진짜로 오리탕 거리도 그 사장님 말씀 여쭤봤더니 영미 오리탕 빼놓고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극과 극의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부동산 시장의 극과 극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광주역 가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NC 백화점, NC 백화점. 여러분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고 최근 NC 백화점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십니까? NC 백화점. NC 백화점이 뭐냐? 뭐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90년 당시 이 송원백화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광주역. 기억나시죠? 이 송원백화점이 운영을 하다가 현대백화점에 위탁해서 한 1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와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롯데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지면서 더 현대백화점이 두 손 두 발 듣고 나가게 되면서 이제 NC 이랜드입니다. NC 백화점은 이랜드 그룹에서 그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또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기 보면 정말 백화점이고 거대한 건물인데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예. 좀 걱정될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들 1층도 사람이 없는데 2층부터 10층까지 그 정도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유지가 될까? 이제 그런 좀 고민이 사실 뭐 제 일은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오늘 불쑥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공인중개사 주변에 계셨던 사장님 여쭤봤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지금 이제 그 임대, 예, 이 백화점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그 방식을 층간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한 800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뭐 다이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나머지 뭐 식당가라든가 이런 것들 좀 분할해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구도심, 광주역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상권, 이 부동산, 이 흐름이 불과 20년, 30년 사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 상권도 흐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 그 트렌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가 된다. 근데 이 시장이 광주의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입지, 예, 강단점. 예. 야, 이거 뭐 진짜 이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들도 거의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분도 여러분도 뵙고 이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장사가 정말 안 된대요. 이 거래가 안 된다. 뭐 재개발도 거래가 안 되고 분양권도 잘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고 아파트를 팔아야 될 공인중개사 사장님, 이 가게에서 사장님 일이 없으니까 과일을 팔고 있더라. 사과를 팔고 있다. 배를 팔고 있다. 샤인머스켓을 팔고 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얼어붙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볕이 들고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지방 미분양이라든가 또 악성 미분양 이런 것들은 올해가 정말로 바닥을 좀 칠 것 같다. 그 바닥이 지금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 진짜 바닥을 또 찍고 내려가야 될 건가 그거는 정말 예측이 불안한 게 지금 현재 광주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뭘 찍어야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올라온 시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올라갈까요?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건설업 경기도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걸 지표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이 건설업 취업자 5만 명 가량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건설업이 좀 사람을 많이 뽑는 직업이죠. 일용직도 많고 저도 대학 시절 우리 말하는 속칭 노가다 이 노가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새벽에 나가서 또 일당 얼마씩 받고 일 나갔습니다. 그날 이제 운이 좋으면 되게 편한 일, 속칭 말하는 땡보직 일자리 잡아서 되게 편하게 하면서 돈도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많은 돈, 목돈을 좀 줄 수가 있었고요. 정말로 이제 잘못된 데 가면 이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시멘트 나른 데로 가면 거의 죽다 왔죠. 죽다. 진짜 그 다음날 이 병원비, 약값이 더 들어갈 정도로 힘든 그런 이제 경험도 있었는데 이 건설업도 정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공사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건설사가 힘들어지고 법정 관리 들어오고 사업성이 없어요. 공사비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짓는다. 예, 사업 착공 이런 승인 인허가 과정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일용직 근로자 수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90명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용직 극감.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보면 근로자 대기소, 이 겨울에 추운 날 막 장작불 떼고 호호 추워가지고 있다가 이제 봉고 트럭 와서 이렇게 태우고 각자 현장으로 막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크게 줄었다. 예.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 근로자 대기소 일일 현장 그런 인력 파견업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쓰는 곳이 없다. 뭐 안 나가니까 공사 현장 안 나가 미분양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겁니다. 이 경기 불황에 일자리에 직격탄 맞게 됐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미분양 또 고금리 이런 영향들이 직접적으로 되겠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243만 명, 2003년 213만 명, 200만 명대 이상을 20년 전에는 유지를 했다가 10년 지났을 때 2012년에 164만 명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작년에 92만 명 그러니까 일용직 일자리도 확확 줄어들고 있다. 이 공사 현장이 사라졌다. 이 건설사의 구조조정, 인건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것도 뭐
민주노총 노조 그 영향도 상당히 크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폭죽이고 또 외국인 인력을 또 쓰는 거죠. 이 현장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이 건설업 시장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당분간 인허가 물량이 감소되고 있으면서 일감인 계속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이 GDP, 이 건설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2.7%.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이 건설업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수주 착공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지방 미분양 증가하고 있는데 초기 분양률이 2.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초기에 내놔서 홍보 광고하는데 초기 분양은 안 돼서 이거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시간 1년 2년 착공 때까지 그래도 안 팔린다.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들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은 이런 대책들이 조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또 긴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실제 이제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카드를 꺼낼 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면 실제로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다.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 내수 활성화시키겠다. 이 상반기에 뭐 국가 예산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쓸 겁니다. 한 60% 정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광주시, 전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부동산 미분양 시장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세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금융, 조기 집행, 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또 올랐어요. 미국 물가 오르다 보니까 또 환율도 오르다 보니까 금리 카드 좀 내리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여기 시기가 또 내리는 폭이 우리 예상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기조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 내릴 건 같다. 그리고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게 기업 구조조정이 하는 거죠. 이제 지방의 미분양 이런 이제 것들을 펀드를 만듭니다. 이거를 CR 펀드라고 하더라고요. CR 리츠.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임대 운영하는 겁니다. 돈들을 모아서 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 리츠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이거 다시 이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약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CR 리츠 해소. 사실 이 사업들 하려고 하는데 뭐 정부가 눈치를 보다가 이게 막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엊그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간담회 한 다음에 요거 하겠다라고 하니까 곧 이런 회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CR 리츠.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뭐 다 되진 않겠죠. 사업성이 있는 쪽만 될 것 같은데 광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이제 금리 인하가 갈 거일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언제 될지 또 얼마나 될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미분양 물량도 지금 많습니다. 이 와중에 산정지구 13,000세대 공급하는 거 강기정 시장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들 뭐 내년부터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첨단 3지구 택지 개발 사업 여기도 이제 물량이 좀 많죠. 또 내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분양가 인구 감소, 이 소득 수준 전남방지 주상복합 또 이것도 올 상반기에 한 1,000세대 정도 분양을 할 것 같고요. 지역 주택조합 보이지 않는 곳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택 이것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광주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작용, 지뢰밭 내관처럼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이 위기의 광주 부동산 시장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안들, 인사이트를 함께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기예보처럼 오늘 날씨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는 할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제사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 한 주 잘 보내시고 이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